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송영길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송영길 나를 소환하세요. 내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멋있게 이걸 일을 처리하면 혹시 또 기회가 올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유인태 고문께서는 사실 정계 은퇴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을 완료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거고 지금 들으신 부분은 송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탈당과 관련해서 이런 혹평을 내놨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저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습니다. 덕분에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버렸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당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문제라고 하면서 송 전 대표께 반성문을 써오랬더니 자기소개서를 써왔어요. 애초부터 도덕성 자체가 없으니 죄의 경중도 나눌 줄 모르는 것입니다. 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비판의 틀은 이번 송영길의 탈당은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송영길 그 한때 당의 대표였던 분인데 꼬리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부터 이상하긴 하고요.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뭔가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꼬리 자르기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송 전 대표 본인의 결단으로 저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를 맡고 있을 때도 뭔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방침 자체가 가능하면 당과 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당의 보호막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결한 다음에 당에 돌아오라는 그런 식의 방침을 본인이 대표 시절에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침에 따라서 본인이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사실 뭐 여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이외에 법적이라는 책임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송 전 대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의혹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죠.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들의 막연한 녹취록만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뭐 돈이 뭐 돌았다 이런 것들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정말로 불법이라도 이게 정말 정당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매관매직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이지만 조직관리였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도 뭐 여당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송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자세도 더 이상 뭔가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이번 돈봉투 사건에는 나는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해찬 최고께 질문 드릴까요? 아니 송 전 대표면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이 탈당을 꼬리 자르기라고 국민의힘이 폄훼하는 것은 좀 가당치 않다. 뭐 이런 취지의 양지열 변호사 말씀이신데 우리 국민의힘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지금 녹취 파일에는 돈 받은 의원들 명단까지 다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실명은 공개 안 되고 있고
실명 공개가 명확하게 안 되니까 온갖 소위 말하는 지라시들이 돌면서 그 지라시의 이름이 오르내리 민주당 의원들이 나 아니다라고 고소도 하고 있는 총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랬다 그래요? 민주당이 처음 입장 밝힌 것처럼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해서 아주 강도 높게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 물론 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선제 출당 조치를 다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성만 의원이랑 윤관석 의원을 이대로 놔둡니까? 아주 명확하게 돈봉투 만들고 전달한 의혹들이 녹취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같이 출당시키고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라 하는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송영길 전 대표 하나 정도로 이걸 덮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의사가 너무 역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건 꼬리 자르기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 떼놓고 볼 수가 없죠. 그 개항이라는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묻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시절 대선 경선을 친명계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친문계나 친이낙연계가 막 비판했던 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기사들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되기를 누구보다 바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필요해서요. 송 전 대표 이 탈당은 그냥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